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내리막길에 주차했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다쳤습니다. 차량 바퀴에 깔려서 전체 16주 중상이 나왔는데 예. 운전자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금고 10개월형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네, 온라인에서는 이걸 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이 내리막길 주차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운전자 과실 여부, 정확히 말하면 주의 의무를 통해서 이 판결이 왜 엇갈렸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게요. 하나하나 좀 일단 왜 미끄러진 거예요, 화물차가? 네, 경사로에 보통 주차를 할 때 운전자가 의무사항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는 그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 고임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해당 운전자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군 상태였고 핸들도 길가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다만 내리자마자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 이 화물차를 살펴본 정비사 말에 따르면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의무 가운데 고임목을 갖다 대는 것은 내리자마자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다면 고임목을 갖다 받치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네, 이렇게 본 정황상.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예.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내리막길 주차를 할 때 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결과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증거로 수동 변속기를 후진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 고임목 설치를 하지 않은 점을 또 재차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걸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재판부는 수동 변속기 후진으로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요. 예. 또 하나 설사 후진으로 두었다고 해도 마트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고임목을 설치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트 직원한테요? 네, 어떻게든 요청을 해서 했어야 맞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금고 10개월형을 선고한 겁니다. 근데 이게 2심에서 왜 무죄로 뒤집힌 거예요? 네, 이게 마탕소로 항소심까지 간 케이스인데요. 네.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을 했고 검찰은 금고 10개월도 너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2심에서 유심히 들여다본 지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기어가 후진에 놓여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없이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예. 두 번째가 좀 쟁점이었는데 회사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평소 자주 운전을 안 했으면 미끄럼 사고에 대한 예견도 불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고임목을 설치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죄가 없었다, 그리고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임목을 설치하려고 해도 내리자마자 바로 차가 굴러가 버렸다. 또 핸들도 돌렸다. 또 후진에 두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 이런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운전자의 책임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모를 때는 무죄추행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겠다라고 항소심에서 본 것 같아요. 결국 구체성 입증에서 검찰이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한테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김세훈 변호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금고라는 건 징역형보다는 낮은 벌이거든요. 그렇지만 2심에서 바꾼 이유가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어쨌든 남의 차, 회사 차를 운전하는 직원의 입장이었고 이거를 형사로 해서 과연 운전자 처벌한다고 어떤 사회적인 이득이 있겠나 이것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과하게 예견 가능성을 되게 넓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서민들이 좀 다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네, 하지만 이렇게 끝날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변호사들도 검찰이 차주에 대해서 차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을 따져보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가 된 거란다면 조금씩 천천히 사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마모라고 한다면 그런 네, 거죠. 예. 그렇다면 차량 점검을 부실하게 한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네.
이 그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 쪽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예. 다만 이 사례가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평소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회사 차량과 같은 차주의 차량 관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점을 좀 지금 강력하게 시사를 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3대 의무였군요. 비탈길에 차 세울 때. 네, 고인목과 핸들과 브레이크.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